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행복한 웨딩 사진 촬영을 마친 그날, 정연은 아주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얼굴로 인해 정연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알게 된 진실은 정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습니다. 서울 외곽 숲길을 품고 있는 촬영 스튜디오. 그곳에서 정연과 소연은 결혼을 앞두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소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카락,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는 눈웃음까지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사는 그녀에게 천천히 걸어가 보라 했고 그녀는 고운 발걸음으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잠시 뒤돌아보는 그 모습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정연은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 정말 오래 기억하고 싶다.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웨딩 사진, 청첩장 문구, 신혼여행 일정까지 하나하나 맞춰가며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소연은 틈틈이 정연의 옷매무새를 살펴주었고 정연은 그런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소연이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전해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들은 지금도 정연의 휴대폰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쉽게 꺼내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과 정연의 미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연은 친구 부부의 신혼집에 집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정연은 단지 안을 잠깐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한가운데엔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그 옆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몇 개 보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조용히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슉 하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툭 하고 무릎 아래를 건드렸습니다. 놀란 채 고개를 들자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킥보드를 급히 멈추고 당황한 얼굴로 정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점퍼에 헬멧을 쓰고 양손으로 핸들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작은 입이 바짝 마른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이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연은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고 무릎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오른쪽 귀 밑에 작게 박힌 점 하나까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어릴 적 정연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기엔 익숙하다고 느낄 정도로 말이죠. 아이도 잠깐 정연을 바라보다 뒤쪽을 힐끔 보며 킥보드를 돌렸습니다. 그때 놀이터 방향에서 아이의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또 빠르게 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유진은 웃으며 킥보드를 끌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숙자는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정연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유진이가 워낙 활달해서요. 그 순간 그녀가 예전부터 자주 말하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유진, 아이가 생기면 꼭 짓고 싶다던 자주 입에 올리던 그 이름. 정연은 유진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작은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지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일 뿐인데 왠지 모르게
그 아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계속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단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 잠깐 마주친 것뿐인데 익숙하다는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도 그랬습니다. 유진. 그녀가 사귈 때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름. 아이 생기면 꼭 유진이라고 짓고 싶어. 장난처럼 말하면서도 그녀는 늘 진지한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정연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그 눈매와 표정, 귀 밑에 박힌 점까지도 자기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 외엔 정연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는 맞을까? 친구의 이웃일까? 누구의 자식일까?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아이 엄마가 없고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정연은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유 없이 산책이라도 하는 척 그저 우연을 가장한 반복이었습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날 멀찍이서 할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바닥에 앉지 말라니까. 감기 들라. 정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문득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학을 떠나기 일주일 전 즈음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던 저녁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연이 받기 전 어머니 경애가 먼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정연 씨네 집 맞나요? 저 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 짧은 한마디 뒤에 경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정연이는 유학 준비로 바쁩니다. 이 아이 앞길 막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뚝 수화음이 끊겼고 경애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연아, 짐 다 챙겼니? 엄마, 무슨 전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걸은 거야. 정연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정연은 오래된 기억 속 그 통화를 떠올리며 경애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기 전에 전화 왔었잖아. 그때 엄마가 잘못 걸린 전화라고 한 거 기억나? 경애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짧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짐 될까봐 그랬다. 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정연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서 사라져야 했던 걸까? 만약 그날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줬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정연은 밤새 휴대폰 속 예전 사진들을 꺼내보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생일마다 챙겨주던 편지, 커피 마시다 몰래 찍힌 사진, 공원에서 정연이 던진 낙엽을 머리에 올려놓고 웃던 얼굴. 그녀는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정연은 다시 그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 시간을 보내던 중 멀리서 아이가 킥보드를 끌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정연을 발견했는지 눈이 동그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번에 봤던 삼촌이다. 정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네? 그 말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킥보드를 옆에 세워두고 벤치 맞은편 모래밭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뭔가를 그리듯 손가락으로 모래를 긁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유진의 손동작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말없이 모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던 남자 어르신이 유진의 곁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벌써 1년 됐어요.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긴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정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닮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귀 밑점 하나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떠난 작고도 선명한 흔적. 유진은 다시 모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연은 입을 떼었습니다. 유진아, 아이도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정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어디서 본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동그란 눈, 헬멧 밑으로 삐죽 나온 앞머리,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 모습은 내가 어린 시절 거울에서 보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무심코 흘러나온 유진이라는 이름에 온몸이 얼어붙는 순간들. 처음엔 그냥 닮은 아이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연 자신이 지금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날마다 신혼집 커튼 색깔을 고민했고 거실에 둘 소파를 이건지 저건지 계속 사진을 보여주며 정연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퇴근 후엔 그릇 세트를 고르지 못하겠다며 여러 개의 사진을 보내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연 씨는 그릇 디자인 심플한 게 좋아? 아니면 화려한 게 좋아? 소연은 그저 함께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고 정연은 그 옆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마주쳤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잔상. 죄책감이란 게 이런 걸까요?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연의 마음을 계속 쪼아댔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말하는 순간 소연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모든 걸 잃게 될까봐 정연은 결혼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허니문 일정 확인 메일도, 신혼집 가전 배송 문자도 읽다가 중간에 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소연에게 미안했고 정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나 지금 이러고 있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 떠올랐습니다. 킥보드를 타던 작은 손, 그리고 내 눈매를 꼭 닮은 그 아이, 유진. 그날 이후 그 얼굴은 정연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정연은 결국 다시 그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 혹시나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놀이터 한쪽의 작은 벤치에 앉아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보며 나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처럼 유진이가 킥보드를 타고 놀이터로 들어섰습니다. 헬멧을 눌러쓰고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그 모습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의 곁으로 할머니가 다가오셨고 정연은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랑 잠깐 마주쳤던 사람인데요. 유진의 외할머니 숙자는 정연의 얼굴을 그제서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사과 인사만 하고 돌아서서 보지 못했던 정연의 얼굴을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와 똑같은 눈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표정, 귀 밑에 옅은 점까지 거짓말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속으로 삼킨 말은 목구멍에서 자꾸만 솟구쳤지만 숙자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에서 유진이가 킥보드 타다가 부딪혔던 분이시죠? 네, 그날 이후 그 아이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정연의 말에 숙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 말없이 놀이터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마침 유진이는 미끄럼틀 아래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연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서진이가 생전 조용히 꺼내놓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웃을 땐 꼭 고등학생 같아. 나보다 3살 많지만 가끔 애처럼 굴어. 그 사람 눈매는 딱 봄에 피는 매화 같아. 차가운 듯하지만 따뜻한 사람.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의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품었던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숙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며 정연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맞군요. 서진이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사람, 그리고 유진이의 아빠. 하지만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감정을 단숨에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숙자는 작게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 가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카페 한켠에 마주 앉은 정연과 숙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킨 커피는 식어갔고 정연의 손끝은 종이컵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숙자는 가방을 열어 낡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서진이가 살아있을 때 남긴 거예요. 혹시라도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는 바랜 색깔이었고 종이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정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 함께 앉아 웃고 있는 정연과 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익숙한 필체가 정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연 씨, 내가 혼자 이 아이를 키운 건 정연 씨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땐 말할 자신도 용기도 없었어. 그냥 무서웠어. 하지만 유진이를 볼 때마다 정연 씨가 떠올라. 닮은 데가 참 많아. 고맙고 또 미안해. 손편지를 내려놓자 숙자는 정연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도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멀리 일하러 간 사람이라고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놀이터에서 만난 이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당신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 속 웃고 있는 서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그 시절, 그 마음, 그리고 지금 정연 앞에 놓인 진실까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정연을 붙잡았습니다. 언젠가 정연 씨가 이 아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정연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고 숙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숙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은 유진이 그 밝은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더 이상 그 아이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 안에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연은 자기 마음속 두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말하면 안 된다. 소연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결혼이라는 약속을 깨게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감출 수는 없어.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일이야. 지금 숨긴다면 그건 배신이야.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엔 늘 유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놀란 눈동자, 그리고 저를 향해 웃던 순간까지 자꾸만 떠올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요즘도 늘 똑같았습니다. 신혼집에 놓을 커튼 색깔을 고민하고 거실 가구 배치를 바꾸며 웃었습니다. 그릇을 고르러 가자며 백화점 카탈로그를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때? 무광 화이트가 나을까? 근데 정연 씨는 원래 파란색 좋아하잖아. 정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연은 그런 정연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점점 그 눈빛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침묵인지를
그날 이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자꾸 서진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 말이 자꾸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이 들려 하면 유진이 나타났고 깨어나면 소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두 얼굴 사이에서 정연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연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연아,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고 싶은 거냐? 침묵 끝에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 밤 정연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잠깐 만나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이제 진실 앞에 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연과 소연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데이트했던 곳, 창가 옆 따스한 불빛이 테이블에 비추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따스함의 기운도 감미로운 음악도 정연에게는 아무런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예전에 왔던 곳인데 기억하지? 오늘따라 파스타가 땡기더라. 정연은 그 웃음이 잠시 후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차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넘기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처음 만났던 놀이터에서의 일부터 서진이라는 여자의 이름,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엔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이내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을 깔았습니다. 잠시 후 소연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연 씨에게 아이가 있었고 이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숨기려 한 건 아니야. 나도 혼란스러웠고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이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소연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자신의 반지를 뺐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연 씨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난 그 아이의 그림자까지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 아이가 아니라 우리 둘만의 미래를 꿈꿔왔거든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웃으며 그러나 눈가가 붉게 물든 얼굴로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그 뒷모습이 식당 문을 나설 때까지 정연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 반지가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반지를 그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비난도 아닌 이 이야기를 그저 기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연은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유진의 손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현관문을 열기까지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도어락 위에 손을 얹었다 뗐다. 결국은 주먹으로 똑똑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연아, 웬일이야? 경혜는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경혜는 익숙하게 국자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밥 차릴게. 그 말을 끊고 정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들이 있어요. 경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정연을 돌아보는 얼굴엔 놀라움이 떠올랐고 이내 그 놀람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이 기억나죠? 유학 떠나기 전 집으로 전화했었잖아요. 엄마가 받았던 그 전화요. 그 전화, 엄마가 매몰차게 끊었죠. 서진이는 아이가 있다고 말하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5살짜리 아이가 제 아들이래요. 경혜는 식탁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엄마가 그 한 통의 전화를 그렇게 끊지만 않았어도 그 아이는 적어도 5해를 나처럼 아버지 없이 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하겠죠. 서진이가 내 발목을 잡을까봐 그랬다고. 그런데 엄마는 내 인생을 지켰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을 내 손으로 밀어내게 한 거예요. 경혜는 정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정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혼자 아이 낳고 키우다 세상 떠났대요.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먹고 결혼 준비까지 했어요. 그게 엄마가 지켜낸 내 인생이에요. 경혜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그땐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널 지키고 싶었고 내가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서진이랑 다시 연결되면 너 무너질까 봐. 그래서 그게 엄마가 날 사랑한 방식이에요. 서진이가 몇 번이나 용기 내서 전화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 꺼내려 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봤어요? 그 아이는 내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아버지를 몰랐어요. 식탁 위로 된장국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지금 정연의 마음을 덮어줄 리 없었습니다. 정연은 더는 숟가락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갈게요. 의자를 밀고 일어서자 경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연아, 밥은 먹고 가. 됐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못 삼키겠어요. 정연이 현관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경혜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지금부터는 내 일에 상관하지 마요. 이번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정연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겨울 초입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그 바람 속에서야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 국은 따뜻했겠지만 오늘의 밥상은 그들 사이에서 가장 차가운 식사로 기억될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 나눈 대화, 사진 속 서진의 미소, 그리고 산부인과 수첩에 접힌 유진이의 출생 기록까지 모든 게 정연 안에서 가만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연은 그 아이를 처음 안아보지도 못하고 지나쳤던 시간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유진의 외할머니 숙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 유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 아이니까요.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숙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빠라는 말은 당장은 하지 말아주세요. 상처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어른 한 사람으로 다가온다면 잠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괜찮겠지요. 그렇게 약속한 날은 바람이 매서운 겨울 오후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옆 공원, 벤치 위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발자국 자국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정연은 일찍 도착해 벤치에 눈을 손으로 털어내고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손이 얼얼하게 시렸습니다. 조금 뒤 노란 패딩에 털모자를 쓴 유진이가 외할머니 숙자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정연을 보자마자 두 눈이 동그래진 유진이는 소리쳤습니다. 숙자는 유진이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이 삼촌이랑 책 읽고 눈놀이 좀 하렴. 엄마 친구셨대. 진짜요? 유진이는 정연의 앞까지 달려와 작은 입김을 호호 불며 웃었습니다. 삼촌도 패딩 입었네요. 저랑 똑같은 색. 정연과 유진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이가 조심스레 눈덩이를 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만하면 될까요? 이건 몸이고요. 이건 머리예요. 작고 투박한 눈사람이 만들어졌고 유진이는 눈사람 옆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그 모습을 보는데 정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또 한켠이 시리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 아빠라는 말도 모르는 아이. 그 곁에서 정연은 과연 어떤 얼굴로 서 있어야 할까요? 함께 벤치에 앉아 외할머니가 싸주신 보온병에 코코아를 나눠 마셨습니다. 유진이는 양손으로 컵을 꼭 쥐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거 진짜 맛있어요. 따뜻해서 좋아요. 그 말에 정연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빠도 진짜 좋다. 내가 있어서 해가 빠르게 지고 공기 온도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순자가 다시 아이를 데리러 왔고 유진이는 손에 눈사람 사진을 꼭 쥔 채 정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또 놀 수 있죠? 다음엔 썰매도 태워줄래요? 유진의 말에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보자. 언제든 보고 싶을 땐 삼촌이 갈게. 그날 밤 정연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토록 조용히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코코아처럼 서툴게 만든 눈사람처럼 정연은 그 아이의 겨울 속에 조심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과 유진은 주말마다 짧지만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날이면 놀이터 옆 공원에 나가 눈덩이를 굴리고 아이 눈높이에 맞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질 땐 근처 작은 도서관에 들러 그림책을 함께 넘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이는 차가워진 손을 호호 불며 정연이 사온 핫초코를 받아들곤 했습니다. 난 핫초코 진짜 좋아. 삼촌도 좋아해? 정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도 진짜 좋아해. 작은 손으로 컵을 감싸쥔 채 꼭꼭 음료를 마시는 유진이의 모습은 말없이도 수많은 말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연은 숙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진이를 데리고 근처 어린이 썰매장에 다녀왔습니다. 털모자를 쓰고 썰매를 타는 유진이의 표정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환했습니다. 삼촌, 나 지금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 아이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서툰 몸짓으로 그를 따라 눈밭을 함께 굴렀습니다. 썰매를 실컷 타고 난 뒤엔 동네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나눠 먹었죠. 그때 유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삼촌은 아빠 있어요? 정연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 아이도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한 입 떠먹은 뒤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없어. 우리 엄마는 그냥 없대.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먹먹했습니다. 정연은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에 쏟아지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는 국물을 후후 불며 다시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삼촌 있잖아요. 삼촌이랑 놀면 진짜 아빠랑 노는 것 같아.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서진이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이 아이에게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유진이의 말이 가슴에 돌처럼 얹혀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진짜 아빠랑 노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정연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주었죠. 정연은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겁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 아이에게 자기가 직접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유진의 외할머니 숙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고 정연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접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유진이네 아파트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정연과 숙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정연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숙자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정연은 주머니 속에서 병원에서 받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검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숙자는 손을 떨며 봉투를 펼쳤습니다. 명확히 하는 게 좋겠지요. 정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숙자는 정연의 손등을 조용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에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싶었어요. 아빠를 너무 그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니까. 정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면 유진이에게 직접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숙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도 아마 그렇게 하길 바랄 거예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천천히 부탁드릴게요. 그날 정연은 찻집 문을 나서며 무거운 마음 속에서 처음으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속이지 않고 이 아이를 지켜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유진아, 삼촌이 아니라 아빠로서 너를 지켜줄게. 정연이 경혜 집을 그렇게 나오고 난 뒤 며칠 동안 정연의 핸드폰 화면엔 경혜의 이름이 수없이 떠올랐습니다. 받지 않음으로 남겨진 부재중 통화, 그리고 읽지 않은 문자들. 정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그땐 널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돼. 딱 한 번만 얼굴 보자. 정연은 그 어느 하나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연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서운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죠. 겨울도 슬그머니 끝자락으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연은 유진이와 함께 눈이 반쯤 녹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죠. 유진이는 정연의 손을 꼭 잡고 발끝으로 눈을 툭툭 차며 걸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조금씩 봄을 준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이가 작은 미끄럼틀 쪽으로 달려가자 무심코 그 뒤쪽 벤치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정 장갑을 낀 중년 여성, 익숙한 실루엣이었죠.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사람도 살짝 놀라는 듯 하더니 서둘러 고개를 돌려 일어섰고 천천히 벤치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 경혜였습니다. 정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따로 부르지도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아무 표시도 없는 흰색 종이 가방. 열어보니 안에는 유진이 또래 아이들이 입을 만한 따뜻한 조끼 하나와 포장된 과일, 젤리, 작은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죠. 작아서 못 입게 되면 말해. 다른 걸로 바꿔줄게. 너무 예뻐서 생각나서 하나 샀어. 손끝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메모를 다시 접으며 문득 유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본 적 없지만 그 손길은 어쩌면 조금씩 그의 세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정연은 쇼핑백을 들고 잠시 현관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어딘가 따뜻한 기척이 담긴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정연은 입술에만 맴돌던 그 말을 그날 오랜만에 조용히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한겨울의 끝, 바람도 한결 부드러웠고 유진이는 정연이 데리러 가자 반갑게 뛰어나왔죠. 삼촌,
오늘도 나랑 놀 거야? 그 눈빛을 보는데 가슴이 간질거리면서도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진이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로봇 피규어 하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죠. 이거 봐. 엄청 멋지지? 엄마가 사준 건데 제일 아끼는 거야. 엄마가 사줬다는 말에 정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정연의 머릿속엔 수십 번 시뮬레이션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선 그 어떤 문장도 쉽게 꺼내지지 않았죠. 잠시 후 정연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유진아, 아이의 눈이 정연을 향했습니다. 삼촌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해도 될까? 응. 유진이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정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이는 아빠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할머니가 그랬어. 아빠는 멀리 있다고. 그래, 많이 보고 싶었겠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연은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빠가 바로 삼촌이야. 순간 유진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연에겐 그 침묵이 무서울 정도였고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진짜야?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말. 정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많이 늦었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유진이 옆에 있고 싶어. 잠시 후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로봇을 정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삼촌, 아니 아빠한테 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아이가 건넨 따뜻한 마음을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정연은 처음으로 삼촌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빠. 그 이름은 정연의 인생 어느 순간보다 가장 조용하고 깊게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정연의 손을 처음 잡았던 날부터 정연은 어쩌면 매일이 수업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이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도 몰랐고 함께 있는 시간이 괜히 어색하기만 했죠. 그럴 때마다 조심스레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5살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법, 아이와 신뢰 쌓는 대화, 아이를 혼낼 때와 안 혼낼 때 구분, 그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정연에서 아빠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외울 정도로 읽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처음엔 너무 달아서 못 먹던 핫초코도 유진이랑 마시다 보니 이젠 향만 맡아도 웃음이 났지요. 하루는 유치원 앞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작은 손이 정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다른 애들처럼 아빠 있다. 그 말에 정연은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애들처럼이라는 말이 그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은 서진이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 키울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바람처럼 흩어졌고 정연은 서서히 두려움 대신 책임이라는 감정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연은 아이에게 매일 아빠가 되는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된다고 그 작은 손이 매일 가르쳐주고 있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공기엔 햇살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작은 아파트, 이제는 정연 혼자 사는 집이 아닙니다. 방 하나엔 유진이의 이불과 장난감들이 자리했고 주방에선 경혜가 아침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경혜는 부지런히 유진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정연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말이 많진 않았지만 그 속엔 익숙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식탁에 앉아 사과 조각을 하나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사과 자를 때가 제일 예뻐. 경애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예전의 정연이었다면 이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땐 서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덕분이었는지 정연과 경애는 조금씩 마음의 틈을 메워갔죠. 어느 날은 경애가 저녁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아, 그땐 너를 지키려다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잃을 뻔했더라. 정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을 흘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천천히 조용히 정연의 마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는 이불을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정연은 아이 옆에 누워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작은 방 안에 퍼졌고 정연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도 잘했지? 유진은 눈을 감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응, 오늘도 최고였어. 밤이 깊어지자 경애는 조용히 방 안에 들어와 이불을 한번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들면 안 돼. 그 말에 정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숨지 않아도 되는 이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온기, 그 이름의 시작은 유진이었고 그 끝은 함께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후회와 상처가 어떻게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정연처럼 조금 늦게야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고 누군가처럼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 진심으로 마주하고 용기 내어 다가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머물러 있는 어떤 후회나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감정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로 만나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도 따뜻한 이름 하나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